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막장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응징하기 위해 나선 시어머니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그야말로 국내 드라마 못지않은 전개를 담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5살의 시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결혼 초반엔 며느리가 그야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상냥한 말투에 다정한 행동까지 정말 아들 복이 많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건 제가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후부터였어요. 이번 기간 동안 며느리가 제 모든 은행 업무를 맡아주겠다고 했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집과 통장까지 맡겼죠.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통장이 텅 비어 있었고 며느리가 그 돈을 자기 명의로 전부 옮겼다는 사실을요. 아휴,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건 젊은 사람이 관리해야 더 좋아요. 제가 다 알아서 투자해 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와 표정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대로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날아온 은행 서류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기로요. 첫 번째로 며느리가 제게 설치해준 집안 CCTV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저는 그것을 역이용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착한 며느리처럼 굴었지만 뒤에서는 친구들에게 저를 비웃고 제 돈으로 명품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저는 며느리의 계략을 조심스럽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기, 네가 내 통장 관리를 맡아준다고 했는데 요즘 통장 잔고가 너무 이상하더라. 혹시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놨지만 제가 꺼낸 증거 자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과 함께 은행 서류까지 공개하자 가족들 사이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결국 며느리의 사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뒤에도 저는 끝까지 냉정하게 대처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라기, 내가 내 가족이 되길 바랐던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어. 그 후에도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긴 흔적을 철저히 파헤쳤고 그녀가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모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녀가 제 돈으로 산 명품들을 철저히 조사해 환불 가능한 것들을 전부 처리했고 불법적인 사용 흔적에 대해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제 이름으로 무단으로 빌린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법적 서류를 검토하면서 발견된 추가적인 서류 조작과 위조 행위를 증거로 수집했고 이를 통해 며느리의 악행을 명백히 밝힐 준비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을 통해 그녀의 사기 행각을 더 명확히 알렸습니다. 며느라기, 내가 우리 가족과 집안을 이용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었어. 라는 말을 하며 그녀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다른 친척들도 그녀의 행동에 경악하며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는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져간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그녀의 악행이 사회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했습니다. 가장 치밀했던 복수는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모든 명품과 생활을 빼앗긴 채 그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그녀는 결국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저는 비로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날들이었지만 차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복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돈과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회복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뒤늦게 깨닫고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족은 서로 신뢰와 존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는 그의 판단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일도 다시 철저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지 않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가족 간의 신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감정과 별개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희생하는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 간에도 건강한 거리와 경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관계를 더 평화롭고 균형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그녀의 흔적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녀를 단순히 미워하기보다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잘못은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겠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었죠. 이런 깨달음이 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 사연 속 며느리처럼 악의적인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은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냉철함을 잃지 않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연은 그런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복수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로서 저는 며느리의 악행을 철저히 밝혀냈지만 동시에 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노에 휘둘리는 대신 증거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면서 저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며느리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지만 저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지나친 희생 대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사연이 보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가지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신뢰는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는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건강하고 단단한 연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잃었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와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